이제 네. 나는 잊을 수는 없지만 올려? 올려? 정수기가 어디로 갔나요? 정수기 바꾸고 있어가지고 네. 기존에 거는 가져가. 아 진짜 그럼 지금 없네요? 네. 아니 이런. 네 알겠습니다. 네. 물이 없구나. 아 그래. 네. 됐고. 그래서 뭐라 해야 되나? 예. 정수기. 줌인 거 아시죠? 네? 줌인 거 아시죠? 예. 아이고. 좋아. 칠판을 닦을까요? 좋아. 여러분 목소리 들려요? 잘 보이나요? 자, 힘들어. 학원에 정수기가 안 된대요. 좋아. 얘들아, 내 목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다 들어왔나? 선현, 지원이, 준우, 희웅이, 승윤이. 오케이. 뭐야 이게. 준우, 외교. 준우. 자, 보자. 아유, 학원에 그게 없대. 정수기가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물이나 좀 먹어야지. 보자.
됐어. 자, 오늘 어디냐면 전기화학. 우리가 저때 실용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를 막 했었죠. 그 실용 배터리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뭐냐면 부식 과정 얘기도 했었고요. 그 부식 과정에서 가만히 있어 보자. 오케이. 도금 얘기도 했나요? 도금 얘기도 했나? 가만히 있어 보자. 전지의 조건은 도금. 자, 함석하고 양철 했나요? 함석, 양철? 저번 시간에? 함석하고 양철 얘기했나? 좋아. 함석하고 양철 얘기는 안 했나? 아마 요 얘기부터 살짝 하면 되겠네요. 네, 보자.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보시면 여기서 바로 8번째 이야기. 자, 우리말 번역으로는 도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은도금, 은도금, 금도금 하잖아요. 그때 원래 그 도금이라는 말이 영어 뜻이 플레이팅이에요. 그래서 뭔가 판을 깔다 뭐 이런 뜻인데,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그 이제 철의 부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잘들 보이죠? 자, 첫 번째는 1. 자, 철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 그래서 도금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함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은 철은 철인데 요 철에 아연이 코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철하고 아연을 생각을 하면 그 누가 반응성이 더 커요? 이렇게 뭐 크카카카나 아마라철 뭐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이쪽 아연이 반응성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 우선 첫 번째 반응성 비교를 보면 철하고 아연을 비교했을 때 잘못 썼다. 아연의 반응성이 더 크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얘는 ZNO 솔리드의 산화 피막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철판이 있는데 요 위에 이렇게 이제 아연이 이제 덧대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곧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철판 위에 붙은 아연판 위에 뭔가 한 층이 이렇게 막 때가 끼듯이 이렇게 뭐 낀단 말이에요. 이렇게 낀다고. 그러면 얘가 이제 누구냐? 바로 ZnO 솔리드. 산화피막층이 저렇게 이제 끼기 때문에 이렇게 딱 돼버리면 이제 더 이상 녹이 슬지 않겠죠. 그러면 내부로 철 쪽으로 이제 산소나 수분의 공급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 녹이 쓰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때 산화피막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냥 아연 상태면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보시다시피 ZnO면은 아연이 산화수가 2가 플러스고 산소가 2 마이너스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 쪽에 그 뭐냐면은 환원 반응이 아연 쪽에 이제 산화 반응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아연이 그 철보다 산화 반응을 더 잘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기 중에서 어찌됐건 냉큼 이런 산화피막을 만든다. 그리고 당연히 산화피막은 아연 산화피막은 당연히 이제 부슬부슬 부스러지겠어요. 어느 정도 그 강도가 있겠어요. 저 아연 산화피막은 어느 정도 강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종의 녹이 쓴 건데도 불구하고 표면에 붙어서 딱딱하게 내부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상처, 이제 스크래치라고 하죠. 상처가 나도 어떻게 된다? 내부 철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 이제 철이 있다. 자, 요렇게 여기도 아연, 여기도 아연. 그럼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산화피막층이 이렇게 끼어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산화피막층이 끼어 있을 건데 여기가 이제 온팡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가 되냐면 이제 상처가 난 거지. 그럼 이제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자, 물론 이제 곧 이 부분도 산화피막이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이제 산화피막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을 건데 흰색으로 그린 거는 요 산화피막층이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자, 만약에 이제 이 철이 산화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변에서 O2 하고 주변에 H2O가 접근을 해야 되죠. 그리고 얘는 이제 뭐 산소는 기체 상태겠지만, 그 다음에 H2O는 뭐 수증기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죠. 그럼 얘네가 이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틈 사이로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자, 접근을 해서 결국 여기에 있는 요 산소, 저 산소는 뭐가 돼야 돼요? 접근을 해서 결국 쟤는 뭐가 돼야 되냐면 바로 얘네들은 이후에 산소 같은 경우 산소 2-로 환원이 돼야 된다고요.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 산소가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산소가 이렇게 녹을 만들게 하려면 산소 입장에서는 2-가 되는 환원 반응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얘가 어떻게 돼? 산소가 이리 들어와서 나중에 산소는 2-가 돼서 어딘가에서 들러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때 그 역할을 만약에 이 철이 철 2가 플러스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산화가 되면 전자 두 개가 남죠. 그 전자 두 개를 요 산소가 받아들여서 이 산소가 2-가 되고 이 내부 철이 어쨌건 녹이 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이때 아연 같은 걸 붙여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연이 먼저 알아서 아연 2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연 2가 플러스가 되면서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전자 두 개가 생성이 되겠죠. 요 전자 두 개가 요 산소가 산소 염가가 되는 쪽으로 공급이 돼서 여기에 있는 이 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산화가 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출이 돼서 철이 산소나 물을 만나도 철이 2가 플러스로 산화가 되기 전에
아연이 먼저 이가 플러스로 산화가 되고 그 전자가 산소에 공급이 돼서 산소가 E 마이너스로 환원이 되는 산화 환원 반응이 완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철은 녹이 쓰는 게 아니고 여긴 아연이 녹이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연이 녹이 쓴 상태인 이 아연, 산화 아연 피막은 강도가 딱딱하기 때문에 산화된 상태로 녹이 쓴 상태로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부슬부슬 부서지지가 않는다고. 그런 식으로 이 내부의 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끊기고 잘 들리죠? 좋아. 됐어. 좋아. 좋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자, 도금을 하는데 두 번째는 누구랑 할 수 있냐면 바로 철보다 반응성이 작은 금속을 활용할 수 있어요. 철보다 반응성이 작은 금속.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바로 양철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얘는 철의 주석 요것을 코팅한 것입니다. 자, 우리말로는 주석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틴이라고 하죠. 틴. 자, 이런 걸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 저기에 있는 아연이란다. 여기 있는 주석 자체의 반응성이 사실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부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아연을 들려붙여 놓은 건 사실은 뭐랑 똑같냐면 페인팅이요. 페인팅 아시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철로 만들어진 거대 구조물 중에 배 같은 것들도 있는데 배에서 녹슬는 거 막게 하려고 배에 엄청나게 두꺼운 페인트 칠을 해놓는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이런 어떤 도료로 배에 이렇게 쇠 페인트 칠을 하듯 이런 식으로 금속으로 일종의 페인트 칠을 했다라고 생각해도 좋은 거예요. 근데 보통의 이제 페인트 도료보다는 이 주석이 훨씬 더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튼튼하게 금속을 보호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재밌는 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온화 경향 반응성, 산화 반응 비교를 좀 해보면 바로 철에 비해 여기에 있는 주석이 반응성이 더 작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바로 이 경우는 상처가 날 경우 어떻게 된다? 좀 곤란해집니다. 상처가 날 경우 곤란해집니다. 자, 어떻게 곤란해지느냐? 자, 여기 이제 철이 있고 이 표면을 요렇게 주석 등으로 코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주석은 이 철에 대해서 이렇게 아연처럼 보호를 못 해줘요. 그럼 이렇게 이제 노출이 돼 버리면 그냥 어떻게 돼? O2 H2O와 만나면 어떻게 돼? 그냥 자연스럽게 이 철은 산화되어 녹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 주석도 사실은 반응성이 작긴 하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이 주석 역시 어떻게 된다? SNO2 등으로 산화될 수 있어요. 얘도 녹슬 수 있어요. 누구보다는 못하지만, 철보다는 못하지만 이 주석도 이런 식으로 산화하는 반응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경우 산화수를 좀 분석을 해보면, 자, 그냥 정기적으로 중성일 때는 그냥 산화수가 0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SNO, SNO2가 되면 주석이 2가 플러스이거나 아니면 4가 플러스가 되는데, 이렇게 주석 역시 산화 반응을 할 수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있는 O2하고 H2O가 철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냥 철이 바로 녹슬는 걸로 끝나는데, 여기 있는 O2하고 H2O가 여기 있는 주석 쪽으로 직접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석 쪽으로 직접 접근하면 산소가 여기 있는 주석을 환원시킬 수 있으나, 아니 산화시킬 수 있으나, 이 주석이 산화되기 전에 철이 오히려 더 반응성이 크니까 요놈의 철이 먼저 알아서 이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전자 두 개를 생성해 내겠죠? 얘가 주석 쪽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가 주석 쪽으로 이동하고, 이 주석의 주석이 일종의 이제 무슨 금속 도선 같은 역할 비슷한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철이 알아서 먼저 이가 플러스로 산화를 하고 남은 전자가 주석을 타고 주석 쪽으로 접근한 산소나 H2의 전자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산소하고 O2 상태건 아니면 H2 상태건 하여튼 산소가 0가에서 2-로 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이 주석이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철은 계속 더 녹이 쓰는 현상이 가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붙여놓으면 오히려 철이 주석의 희생 전극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철의 부식이 더더욱 촉진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그 금속에 특히나 철의 산화환원, 그러니까 철이 녹슬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도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함석하고 양철. 뭐 다른 예들도 있겠지만 뭐 다른 예들은 시험에 안 나오고 그냥 함석, 양철, 저 두 개가 다예요. 그래서 아마 그 기술과정 시간에 뭐 이렇게 양철, 함석 이런 얘기가 나올걸요? 왜냐하면 저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기 때문에, 왜냐면 양철 같은 경우는 통조림통으로 많이 쓰고요. 함석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공사 자재로 많이 쓰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쟤네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 기술과정 시간에도 아마 저 얘기가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플레이팅을 통해서 부식을 막는 과정은 뭐 저 두 개가 다야. 뭐 이런 식으로다가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오케이, 됐다. 좋아. 자, 뭐 관련해서 거기 뭐 235페이지부터 235, 236에 뭐 관련된 연습 문제들이 있는데요. 뭐 수능형 타입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235, 236에 연습 문제 24, 25, 26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보시죠? 네. 24, 25, 26. 그래서 24, 25, 26은 그 수능형 타입의 문제니까 한번 뭐 해보시면 될 거예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화학 2뿐 아니라 화학 1에도 이제 소개되는 약간의 그 전기화학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을 수록해 뒀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36페이지에 연습 문제 27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칠판에 정리하는 동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좋아. 자, 대충 풀어줍니까? 아이고. 좋아요. 자, 이거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세 개가 어떤 뭐 이렇게 그 문제를 보시면 요거 말고도 나머지 데이터들도 있는데 그거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요 세 개의 데이터가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다 뭐로 나와 있냐면 어떤 환원 전이가 나와 있죠. 얘도 환원, 전자를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항상 전기화학적 데이터는 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항상 환원 전이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것도 아실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철 이가가 됐건 삼가가 됐건 하여튼 산소가 됐건 모두 다 환원이 되는데 눈치채야 되는 건 여기서 산소가 0가에서 이렇게 2-가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환원 전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이 녹슨다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이게 산소의 환원과 함께 하는 거니까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반응을 커플링을 해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뭐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 철이 철 이가로 산화될 때에 이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철이 이가로 산화될 때의 관련 반응식은 바로 이게 될 거예요. 철 이가 플러스 전자 2개 그리고 여기서 철 보이시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산소 O2 4H 플러스 4E 마이너스 한 다음에 EH2. 자, 이 반응에 대해서 각각 전이가 E0가 1.23V 여기서 E0는 마이너스 0.45V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전체 반응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근데 산화되고 환원 반응 되는 반응의 특징은 뭐냐면 그 전자 개수가 일치돼야 된다. 그럼 여긴 전자가 4개인데 여긴 전자가 2개잖아.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2를 해서 위에서 아래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불렁 빼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식을 2배, 3배 해도 여기엔 이 값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지?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이 전체 반응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바로 이렇게 되겠네요. EFE O2 gas 4H 플러스 이게 EFE E 플러스 더하기 EH2O 이 주어진 정보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전체 전위는 어떻게? 여기서 얘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1.23에서 마이너스 0.45를 빼주면 그때 값이 1.68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여기서 이걸 그대로 빼면 그냥 이게 나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산성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 이제 부식 과정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저렇게 일상 자연 환경에서 과도하게 산성이 되는 경우는 흔치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산성이 아니라 염기성 조건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긴 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전위를 계산한다는 과정에서는 좀 이제 그냥 산성으로 가정을 하고 한번 풀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성 조건으로 가정하긴 했지만 여하튼 반쪽 반응식이 있으니까 빼서 이렇게 전체 전위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자, 그럼 어쨌거나 이렇게 전위 값이 지금 어떻게 돼? 0보다 크단 말이죠. 그러면 전기화학 반응에서 전위가 0보다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반응이 매우 자발적이다. 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화학 반응이 완결된 산화환원 반응이 있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이 전체 전위가 0보다 크다. 그럼 이 주어진 반응이 그냥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노출된 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가 내비둬도 사람이 특별한 애를 쓰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이런 식으로 철 이가로 금방 이렇게 녹이 쓰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두 번째 요것을 또 제시하고 있어요. 문제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분이 있는 공기 중에서 자, 2가가 3가로 산화될 때 바로 이거를 또 묻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철은 산화 상태가 여러 가지죠. 그래서 뭐 0가도 있지만 철은 2가도 있고 3가도 나타납니다. 이거는 뭐 굳이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철이라는 원소의 특징이고 요거는 뭐 그냥 초등학교 책에도 뭐 초등학교까지는 아니고 뭐 중학교 책에도 뭐 철 2가, 철 3가의 존재는 슬쩍 언급이 되죠. 예를 들어 뭐 산화철이 있는데 FeO2도 있지만 FeO2, O3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철에 두 가지 산화수가 있다라는 건 뭐 흔하게 알려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기선 0가에서 2가 플러스로 산화되는 것에 2가 플러스 3가로 산화되는 것을 한번 동시에 고려해 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이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바로 어쨌거나 환원은 산소가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산화는 철이 해야 되죠. 철 2가가 보시다시피 철 3가로 산화를 해야 되니까 주어진 문제에 있는 데이터에서는 철 3가의 환원 반응 있죠? 이 두 개를 연결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쪽 반응의 전위는 1.23V, 아래쪽에 있는 반응은 0.77V.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 아래 걸 훌렁 빼요. 자, 이때도 전자기수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는 4개고 여기는 1개니까 여기다가는 곱하기 4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선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바로 4Fe 2 플러스 더하기 O2 가스 한 다음에 철 3가 플러스 H2O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때 전위는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되겠죠. 반응식을 뺐으니까 0.23에서 0.77을 빼면 0.46V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또한 이 주어진 반응이 뭐? 이런 식으로 이 반응이 매우 자발적이다. 요거를 여기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전기화학 반응은 완결된 산화환원 반응에서 그 전체 전위가 이렇게 0보다 크건 0보다 크건 하여튼 뭐가 나오면 그냥 그 반응이 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반응의 의의는 뭘까요? 왜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부식 물론 철의 부식 과정의 전체 반응이에요. 부식 과정의 전체 반응 그게 바로 뭐냐면 사실은 요겁니다. 얘가 산소랑 반응을 해갖고 결국에는 이게 되는 거예요. 요게 되어가는 과정이 이게 그냥 부식 과정이에요. 결국에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개수를 맞춰주면 여기 이제 2 하면은 여기는 4 이렇게 될 거고 2, 3은 6이니까 3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이겁니다. 자, 뭔 말이냐면 전체 과정을 보면 그냥 뭐 복잡하게 뭐 산소가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물도 있어요, 뭐 산성 조건이에요, 염기성 조건이에요, 뭐 얘기를 하지만 결론은 그냥 이겁니다. 바로 철 0가가 결국엔 뭐가 되어가는 이렇게 철 3가가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중간에서 이건 이제 어떻게 돼? 철 2가가 됐다가 그게 3가가 되는 과정이 섞여 있어서 그런 거지. 결론은 2가에서 3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철 0가에서 2가가 되는 과정의 전이가 이거니까 이 또한 반응이 잘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가에서도 그게 다시 4가가 되는 이 과정도 반응이 잘 되니까 그때 전이가 이 0.46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의미를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되다. 그래서 얘가 그냥 저기서 바로 2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가에서 3가가 되는 과정도 자발적이기 때문에 결국 2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녹쓰는 과정이 3가에서 완결이 된다. 라는 뜻으로 이것이 전체 반응이고 그것의 자발성을 보여드리기 위해 1번하고 2번을 한번 해보라 라고 문제에서 언급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 생각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식 과정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뭘 좀 해볼 거냐면 자, 좀 넘어가서 좋아. 넘어가서 뭘 해볼 거냐? 넘어가서 뭐를 해볼 거냐? 좋아. 거기 240페이지. 240페이지 한번 봅시다. 240페이지. 요게 또 이제 시험에 억수로 복수로 많이 나온다.
예. 아이고 지우자. 그 다음 할 것은 교재 240페이지에 10챕터 요거. 이게 아마 이번 학기 여러분 시험에 억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얘는 뭐 일반학 수준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뭐 분석과학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화학 2에 제가 문제가 막 억수로 나와요. 그 말은 이번 학기 여러분 시험에 이게 참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개념 설명하고 거기에 있는 나와 있는 문제들 찬찬히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얘는 요 주제를 뭐 자체를 공부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요 주제를 통해서 전기화학 전체가 더 정리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좀 볼 텐데, 자 우리말 번역은 뭐냐면 바로 전기 분해 되겠습니다. 전기 분해. 자 여기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일렉트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 이제 전자 혹은 전기를 뜻하는 어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이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것을 수단으로 컷 뭔가를 툭 자르는 걸 어근상으로 라이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단어 중에 하이드롤라이시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가수분해. 그럼 여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라이시스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란 말이 있는데 이게 물을 뜻하는 거죠. 그럼 라이시스가 뭐라고요? 이 앞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뭔가를 자르는 거. 그래서 물을 활용해서 물을 더해서 뭔가를 자르다 라는 말을 쓸 때 가수분해란 말을 쓰죠. 그게 이제 영어로 하이드롤라이시스면 그 수단이 전기가 되면 영어 표현으로는 일렉트롤라이시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기분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녀석은 얘는 이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얘는 전지 반응의 역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전지 반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전지 반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발적 산화 환원 반응이 진행되면서 외부로 전기 에너지가 튀어나오는 뭐 그런 식의 그 반응을 전지 반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일렉트롤라이시스는 그것의 역과정. 그러면 그것의 역과정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일어나지 않을 반응이에요. 원래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건데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에 의해 바로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레독스 리액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외부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어쨌건 일어난다. 어쨌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응을 일렉트롤라이시스라고 하고,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외부의, 자 보시다시피 플러스 극에서 항상 산화 반응,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서 항상 환원 반응이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반응을 전기분해 반응이다. 그래서 이 전기분해 반응에서 핵심은 바로 외부의 전원, 이 외부 전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원의 방향, 이게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원래는 잘 안 될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이렇게 느낌이 안 올 테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 줄게요. A. 자, 이그젠플. 거기 이제 교재 240페이지에 그림이 똥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제 한번 보죠. 예, 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봅시다. 자, 보자.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좋아. 좀 크게 그릴까? 너무 큰가? 너무 큰가 보다. 다시. 자, 여기 스위치가 있고, 자, 이게 만약에 배터리라면 여기에 전기 저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에서 뭐 일어나는 뭐냐면 자발적인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저항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누구냐면 여기에 바로 외부 전원, 외부 전원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 외부 전원. 알았어 봐. 외부 전원, 이렇게 세팅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이 맞지. 자, 보자. 자, 그럼 이때 이 전원 표시를 보시면 길고 짧으니까 이쪽이 플러스 극이 되는 거고, 보시다시피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전기 분해라고 하는 건 외부 전원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 외부 전원의 방향을 꼭 확인해야 돼요. 알겠죠? 저 방향을. 알겠죠? 여기까지 잘 들리죠? 이상없이 잘 들리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선 이렇게 외부 전원을 확인을 한 다음, 그 다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이렇게 스위치가 온 된다고 쳤을 때 이 플러스 전원의 특징을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화학에서 배우는 화학에서 배우는 산화환원이라기보다
물리 시간에 배우는 그냥 그 뭐냐면 뭐 전기와 관련된 역학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물리 시간에 배우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전원 플러스는 이런 식으로 외부로부터 이런 식으로 전자를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녀석이죠. 왜냐하면 플러스는 마이너스하고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 극은 외부로부터 전자를 계속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배터리의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배터리의 마이너스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극으로부터 전자가 방출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전자를 강제적으로 방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바로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전자를 뽑아서 어디 있는 거를 강제적으로 보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언저리에서는 누군가가 전자가 뽑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전자가 뽑혀 나온다. 그러려면 여기서는 산화 반응이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 환원 반응이 돼야 되겠어요? 바로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산화 반응이 진행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에노드는 산화전극이죠. 자, 산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원자가 산화수가 증가하면서 전자를 내어놓는 반응이 산화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보시다시피 이 에노드에서 그 산화 반응이 된다는 얘기는 전자를 내어놓을 수 있고 그 내어놓은 전자가 이렇게 플러스 극 쪽으로 강제적으로 회수가 된다라는 말과 일치가 되니까 플러스 극, 이 일렉트로라이시스에서는 항상 외부 전원 플러스 극이 연결된 극판이 무조건 산화전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헷갈리지 않으려면 바로 이 외부 전원의 역할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러스 극은 전자를 강제적으로 회수한다. 그러면 플러스 극은 누군가로부터 전자를 뽑아낸다는 얘기니까 이 플러스 극에 연결된 극판에서는 누군가가 전자 뽑힘을 당해야 되는구나. 그럼 전자가 뽑혀 나온다. 그 말이 뭐? 우리말로 산화 반응. 그러면 역으로는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바로 캐소드가 되는 거겠죠. 우리말 번역은 환원전극. 그러니까 이쪽의 물질 구성에 관계없이 외부 전원으로부터 이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초반에 내가 얘기한 이 조건이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에 관계없이 일렉트로라이시스에서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건 무조건 외부 전원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가 강제적으로 회수되는 산화 반응이 무조건 일어나야 되고 외부 전원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전극에서는 무조건 전자가 강제적으로 제공이 되니까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 라고 딱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물질 분포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기에 편의상 이쪽은 구리 솔리드 극판이고 그냥 순수한 구리로 되어 있는 극판이고 이쪽은 PT 백금 전극판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때 이쪽은 바로 CuSO4AQ 수용액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안의 물질 구성은 CuSO4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기분해는 외부 전원에 대해서 산화, 환원을 결정해 놓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산화, 환원의 결과는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쪽의 산화, 마이너스극 쪽의 환원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딱 생각하고 그 다음 물질이 뭐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렇죠? 이래 안 헷갈려? 자, 그럼 이때 이제 어떻게 얘를 분석하느냐?
자, 우선 첫 번째 1 요렇게. 자, 당연히 마이너스 극한 쪽으로는 마이너스 극한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화학종을 분석합니다. 우선 이 한쪽부터.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했으니까 그 다음 플러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극한 쪽으로 접근 가능한 화학종이 뭐가 있겠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 첫 번째가 구리 2가 플러스겠죠. 왜냐?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구리가 2 플러스고 SO4가 2 마이너스니까 얘가 물 속에 녹아 들어가면 Cu2 플러스 SO4 2 마이너스 여기 쭉 녹아 있을 거라 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용액 중에는 구리 2 플러스가 있을 건데 왜겠어요? 2 플러스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당연히 무슨 관계니까 정전기적으로 인력이 있는 관계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극한 쪽으로 양이온이 끌리는 건 이상한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예요? 완전 당연하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Cu2 플러스 뿐일까요? 한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H2. 물 분자 역시 마이너스 극한으로 끌릴 수 있습니다. 왜냐? 물은 굳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극한에 끌린다기보다는 이거 전체가 그냥 수용액이잖아요. 그러면 꼭 H2O가 극한에 끌린다 만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H2O가 그냥 물리적으로 용매라서 극한에 그냥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양이온, 이온들은 극한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끌려가네 마네 이럴 수 있지만 물은 정기적으로 중성임에도 그냥 플러스 극한 마이너스 극한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왜? 용매니까.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극한에 접근 가능한 건 양이온과 동시에 용매인 물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때 첫 번째 1. 각 화학종의 환원 전위를 분석해 봅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저 클이 이가가 환원이 된다. 전자 두 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쿨이 0가 고체가 될 텐데 이때 환원 전위가 얼마냐를 뭐 표 같은 데서 찾는 거예요. 뭐 문제에서 주겠죠. 그래서 표준 환원지를 찾는 거예요. 찾으면 대략값이 0.339 이렇게 됩니다. 보이죠? 그 다음 여기 있는 H2O도 환원 전위가 얼마인지 찾아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알고 있어요? 이 H2와 관련된 환원 반응이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기억해 내야 되죠. 자, H2와 관련된 환원 반응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렇게 쓰라고 했죠. H2O가 전자를 받아들이면 어쨌건 여기도 음이온 분위기가 맹그러져야 된다. 그러면 물과 관련된 음이온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바로 OH-. 그래서 이쪽이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상태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이온이 있어야 돼서 OH-가 생겨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는 원소. 여기는 수소가 두 개인데 여기는 수소가 하나뿐이 없죠. 그럼 여기에선 2분의 1 H2 가스가 만들어지겠죠. 이것이 물과 관련된 환원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물과 관련된 산화 환원은 그 퓨얼셀 하면서 내가 되게 강조를 했었는데 퓨얼셀이고 자시고 간에 하여튼 H2O가 이 전자랑 반응을 해서 이렇게 OH-가 되는 이렇게 반응식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퓨얼셀에서도 이게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H2O와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은 이 전기분해 반응에서 억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반응식을 작성하고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퓨얼셀 하면서 물과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 4개를 반드시 외우거나 아니면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지금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 H2O가 전자를 받아 OH-가 되고 2분의 1 H2O가 되는 반응에 전이가 있겠지. 그러면 그 값이 얼마냐? 또 뭐 데이터에 주어질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대략 값이 얼마냐? 값이 마이너스 0.828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구리 이카 플러스가 달려들 수도 있고 여기에 물이 달려들 수도 있는데 이때 각각의 반응을 하는 전이가 구리는 이렇게, 구리 이가는 이렇게, 물은 이렇게 전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로 표현될 때 그 반응이 잘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표현될 때 그 반응이 잘 되는 거예요? 항상 플러스로 표현되는 것에서 그 반응이 더 잘 진행이 되는 거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게 뭐 산화 반응이건 환원 반응이건 그냥 전지 반응이건 아니면 뭐 전기분해 반응이건 무슨 반응이건 간에 여러 반응 중에서 무조건 전이가 플러스로 더 크게 표현되는 게 무조건 더 잘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이들 중 이 전이가 더 큰 것을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 0.339와 마이너스 0.8280 중에 누가 더 전이가 큽니까? 바로 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요거. 이게 숫자가 더 크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떻게 된다? 요 놈이 실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어진 조건에서는 요것보다는 이것이 반응 진행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루트를 아시겠어요? 마이너스 극판 쪽으로 접근 가능한 화학종을 분석을 할 때 여러 화학종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각각의 화학종들에 대해서 전위를 살피고 전위를 살핀 다음 그 중에 어쨌건 그 전위 값이 큰 걸 고르는 거야. 그죠? 이게 산화 반응이건 환원 반응이건 전지 반응이건 뭐 지금 얘기하는 전기분해 반응이건 무조건 전기화학 관련해서는 이 전위가 큰 게 무조건 되는 거야. 그죠? 무조건 더 큰 게.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결정이 된다. 여기까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용액 중에 있는 구리 2 플러스가 자, 수행 중에 있다가 얘가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이 전극판에 이압하고 이동을 하면서 보시다시피 여기서 강제적으로 방출되는 전자 몇 개? 지금은 2개죠? 그 2개의 전자랑 반응을 해갖고는 여기서 구리 영가로 석출되는 것이 이 구리판에서 벌어지는 어쨌거나 현상적인 일이 되는 것이다. 알겠죠? 이 생각을 콕콕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알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들렸어요? 들렸죠?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됐다. 그렇다면 이제 플러스 극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거부터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시 갔다 오세요. 화장실 어디 갔다 오세요. 좋아 아니 근데 그거 뭐야 라이덴 안 왔어요? 라이덴 안 왔네. 라이덴 어딨어? 라이덴 진짜로요? 와 진짜 정말요? 좋겠다. 진짜 라이덴 진짜 알겠습니다. 라이덴이요? 라이덴 닮은 애 있는데 지원인 그 라이덴 누군지 모르는구나. 쫑석이 있네. 쫑석이 별명이 라이덴이에요. 알았어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이따 봅시다.